세종 24년 조선의 하늘 아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홍희, 훗날 단종이라 불리게 되는 왕입니다. 그는 세종의 손자이자 세종의 셋째 아들 문종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이 아이는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낄 인물이다라 예언하셨습니다. 세종은 늘 말했습니다. 군왕의 덕은 지혜보다 마음에 있다. 문종 또한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습니다. 그 덕분에 조선은 세종의 평화로운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어린 왕손에게 가혹한 시험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병약하셨습니다. 조정의 일은 세자와 대신들에게 맡기고 스스로 병세를 감추며 아들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문종은 어린 세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부디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 당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그해 어린 세자는 12살이었습니다. 문종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조정은 미묘한 긴장으로 흔들렸습니다. 태종의 손자들이자 세종의 아들인 여러 왕자들 중 가장 강한 세력은 둘째 형 수양대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었으며 군사와 인재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즉위하던 날 백관이 만세를 외쳤지만 그 외침 속엔 축하보다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단종은 성실했습니다. 새벽마다 경서를 익히고 나라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그를 임금이라 부르면서도 숙부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명을 내리면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 하면서도 실제 결정은 수양대군의 집에서 내려졌습니다. 왕의 명령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때 단종의 곁에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종의 유훈을 지키며 어린 왕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이미 권력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다른 아들 안평대군과의 세력 다툼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대신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조정의 공기는 변해갔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역사의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군사를 일으켜 김종서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그날 밤 궁궐의 어둠을 가른 횃불 아래 피가 쏟아졌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지고 황보인이 참수되었습니다. 충신들은 그날로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단종은 다음날 새벽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숙부를 아련했습니다. 12살의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해한 것은 단 하나,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의 모든 실권은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단종은 왕좌 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는 왕이 아니라 숙부의 조카로 불렸습니다. 대신들은 어린 임금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455년 여름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라 칭하며 즉위한 그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 말했습니다. 단종은 상왕의 칭호를 받았으나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 유배의 전조였습니다. 상왕은 왕궁의 한쪽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김문기, 조효연, 성삼문, 박백년 같은 충신들은 아직 마음속으로 그를 임금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왕권은 강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조카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몰래 속삭였습니다. 어린 임금이 계시는데 어찌 숙부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세조는 결단했습니다. 상왕을 영월로 보내라. 그 길은 곧 유배의 길이었습니다. 영월 청령포 세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봄이면 강물의 안개가 피어오르고 여름엔 버드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자유가 아니라 고독의 장막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매일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허물이 있다면 제게만 내리소서. 그의 곁에는 시종 두어 명과 금부도사 왕방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밤이면 아버지의 초상을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청령포의 물은 맑아 거울 같고 나는 거울 속 그림자 같도다. 그 시는 단종의사에 실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숙부가 언젠가 자신을 용서하고 불러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양에서는 또 다른 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456년 성삼문, 박백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응부, 후세의 사육신이라 불린 충신들이 단종 보기를 꾀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옳은 임금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발각되었습니다. 세조의 명으로 그들은 체포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손톱이 뽑히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외쳤습니다. 우리 임금은 단종이시다. 그 목소리는 한양의 하늘을 찢었습니다. 이때 생육신이라 불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김시습, 원호, 조려, 이맹전, 성담수, 남효은. 그들은 살아남아 글로써 슬픔을 전했습니다. 김시습은 세조의 즉위를 부정하며 세속을 떠나 방랑의 길을 택했습니다. 남효는 훗날 시를 지었습니다. 충신은 죽어도 이름을 남기고 어리석은 자는 살아도 수치를 남긴다. 사육신의 목이 베이던 날, 그 피는 도성의 돌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식은 멀리 영월까지 전해졌습니다. 단종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라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는데 내가 더 살면 백성의 짐이 될 뿐이구나. 세조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왕좌는 냉혹했습니다. 대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상황을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 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황을 죽이라. 그 한마디는 한 소년의 생을 끊었고 한 왕조의 양심을 베었습니다. 1457년 6월 영월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단종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숙부를 용서하소서. 그는 사약 대신 고운 비단끈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법이로구나. 그렇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녀는 16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금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궁녀 정수는 전하,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라 말하고 목을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정령포의 강물이 요동쳤습니다. 바람은 울었고 나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세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단종은 피 묻은 골룡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죽부, 저는 용서했습니다만 하늘은 아니옵니다. 세조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그 뒤 세조는 몰래 영월의 단종묘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단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상왕 단종이 사사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영월의 마을 사람들은 그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봄마다 제를 올렸습니다. 시인들은 그의 시를 노래했고 단심가가 전해졌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되고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남각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제독야 청청하리라. 이 시는 세조의 정치 아래에서도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오랫동안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숙종 때에 이르러 복권되었습니다. 숙종은 명을 내려 단종의 묘를 능으로 올리고 단종대왕이라 추존했습니다. 그리고 영월의 청령포에는 단종재단이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해마다 그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가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영월의 강물은 여전히 푸르고 산새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령포에는 지금도 비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단종 유배지. 그 비석 앞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왕의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었기에 죽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왕이었기에 영원히 남았습니까? 단종은 권력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끝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낸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권좌를 지키지 못했지만 마음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은 짧았으나 그가 남긴 울림은 길었습니다. 영월의 바람은 지금도 강가를 따라 불어옵니다. 들꽃이 피고 지는 동안에도 강물은 그날의 맑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조의 왕좌가 세월 속에 사라진 지금도 백성들은 단종의 순수를 기억합니다. 소년왕 단종, 하늘의 별이 되어 조선을 비추다. 그의 생애는 슬픔이었지만 그 슬픔은 조선이 인간의 도리를 잊지 않게 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왕이 권력을 잃을 때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고 권력에 휩쓸리지 않은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 그 안에서 빛납니다. 단종의 짧은 생은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켜야 할 의리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바람 속에서 조용히 들립니다. 나는 잃었으나 하늘은 지켜보았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